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들어서 삼성전자의 상승폭 확대와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했지만 코스닥에 편중되어 있는 바이오주에 지금 투매가 나오면서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추석 전이기도 하고 지수도 많이 올라왔으니 네. 참 지금 시점이 애매해요. 그렇죠. 지금 하락이 나올 때마다 사야 할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타이밍입니까? 네, 사실 추석 연휴를 제외한다라면은 사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추석 연휴가 이번에 좀 상당히 길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자들마다 이 수익률을 어떤 정도로 설정을 하느냐, 그리고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중기적으로 휴일이 있을 때에는 리스크 관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스탠스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그런 경로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고 그 가능성 또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을 받거나 업종 내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될 때에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추석 연휴 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하락을 또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낙폭을 확대한 건 바이오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증권주와 또 지주사 쪽인데요. 네. 3차 상법 개정 지연 우려로 오늘 하락률 상위 종목들 일제히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증권주가 차지했습니다.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들이 또 많이 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 같은 주가 하락이 상법 개정이 되면 주가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만치는 좀 못 미치겠구나라는 실망감 때문인 건지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건가요? 네, 복합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을 텐데요. 어젯밤에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있었고 파월 연준 의장의 다소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감 노출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정치적 합의가 법률과 금융에 관련된 경제 금융에 관련된 법률 상법 개정안으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국내에서 주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이런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발현되었을 때 어디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지주사, 증권주 그리고 금융업종에 쏠림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약간의 좀 주춤하는 모습들은 아무래도 우리 주가의 최근의 상승 모멘텀을 분출시켰었던 정책, 법률 제도적인 그 틀에서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이번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항상 정책은 주주 친화적으로 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진도가 나가다 보면은 그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의 정치 국회의원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경우가 좀 더 있기 때문에 합의를 실질적으로 쉽게 도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은 할 것인데 통과가 언제 될까? 통과가 좀 늦어지면은 내년 초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의 핵심 최근에 이제 오늘 특히나 좀 올라오는 부분들은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 지주사들에서 교환사채 발행과 같은 부분을 통해서 약간의 우회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팽배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관련 업종과 종목들의 하락폭이 금일 주가의 낙폭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강화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투자자들이 기대했었던 투자자들 주요 주주들에 대한 투자 소액 주주를 비롯한 전반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와는 좀 상반되는 흐름들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당장 뭐 어떤 좀 근시일 내에 소각이나 배당의 재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보유를 하면서 교환사채, 전환사채 발행 같은 것들로 좀 대응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계심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아무래도 금방금방 조사를 또 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들의 지금 낙폭이 조금 비교적 큰 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마다 사실 개인분들은 금융주를 이제 배당 성격으로 많이 담으시지 네. 수익률 측면에서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지금의 하락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금융주 살 바에는 다른 종목 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네, 모멘텀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최근에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힘은 AI 산업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급속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관련된 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12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고요. 연준에서 10월 말에 FOMC에서 어떻게 될까가 좀 키포인트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바이오 관련된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에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지주사와 금융주는 잘 아시다시피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이 아니라 이제 배당 소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기대 수익률을 맞추는 그런 업종들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상법 개정안과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를 통해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밸류업을 할 때에는 중장기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과 함께 자본 차익에 관련된 실현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은 조금 체크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경우에는 지주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활용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시키면서 지배구조 개선이 된다라면 한층 더 매력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주는 지금의 상황보다도 배당 성향이 좀 더 한층 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의 증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현재 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평균 시총 대비 높은 업종은 전기전자, 통신, 금융인데, 이 금융은 국내 정책 모멘텀과도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익 실현에 대한 모멘텀만을 본다라면은 이 지주사와 금융업종이 아주 탑 티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하방은 받쳐주면서 상승에 대한 여력 역시나 확대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모멘텀과 외국인 중심의 수급, 거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퍼즐 한 조각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게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상승의 이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AI 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경쟁력, 그리고 HBM에 관련된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엮여 들어간다라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배당 소득과 자본 차익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관련 업종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고배당 관련 ETF가 출시가 되자마자 1시간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 네. 이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어요. 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밤사이 또 파월 의장의 말말말이었습니다. 네. 이례적이잖아요. 연준 의장이 지금 주식 고평가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례적인데 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월가에서는 M7 관련해서 거품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빅테크 5개 기업이 S&P 500 기업들의 비중 3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또 AI 패권을 또 엔비디아가 꽉 쥐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고로 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건데 미국 빅테크주 더 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발언에 의해서 좀 주춤할 거라고 보십니까? 밸류 논란은 항상 있어 왔고요. 아무래도 국내 통화 정책에서 한국은행이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얘기하는 것처럼 네. 미국은 주식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의 맥락을 보게 되면은 메인 멘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 좌담회에서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냐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네.
다소 주가의 밸류가 좀 높은 것 같다라고 한 것들이 울고 싶을 때 누군가 뺨을 때려줘야 되는데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조용히 있게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양측의 리스크가 있다. 인플레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고용 시장은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큰 의심을 하기보다는 좀 경계를 하자. 그런데 AI 산업에 있어서 이익의 확장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은 과거 닷컴 버블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와 발전의 가능성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오는지가 중장기적으로 확인이 된다라면은 당분간은 AI 관련된 빅테크 산업에 이런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힘은 유효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드린 질문인데 이렇게 또 바로바로 제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상이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